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 52쪽 피시면 되고요.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질 나와 있죠. 그쵸? 자, 고기 파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이온 결합 물질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공유 결합 물질인데,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걔네들의 특징이잖아, 특징. 뭐라고? 특징. 자, 하나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결합 물질이고, 또 하나는 공유 결합 물질인데, 얘네들에 대해서 좀 구분할 줄 알아라 라는 거야. 뭐 할 줄 알아라? 구분할 줄 알아라.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이랑 누구랑? 금속이랑 비금속이랑 결합된 애들이다 라고 해서 찾으라 그랬어.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애다 라고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속, 비금속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금속은 겁나 많다 그랬어. 누구 외우라 그랬지? 비금속을 외우라 그랬죠. 1주기의 수소, 헬륨, 비금속이에요. 2주기는 누구 이후부터? 붕소 이후부터. 그러니까 누구?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까지가 비금속이고요. 3주기는 누구 이후부터? 규소 이후부터. 그러니까 누구? 인, 황, 염소, 아르곤. 재준아? 알고 있죠? 예. 자, 4주기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만 할로젠 원소, 17쪽에 있는 할로젠 원소는 좀 기억을 해두라 그랬죠? 위에서부터 플로린, 염소, 그 밑에 누구? 브로민, 그 밑에 아이오딘. 요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걔네들이 비금속 다예요. 그럼 걔네들 말고 다른 애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금속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얘가 금속이구나, 얘가 비금속이나, 그럼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얘는 비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돼 있구나, 그럼 얘는 무슨 뭐다? 공유 결합 물질이야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 된다고.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 암기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될 거고, 일부 공유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분자 몇 개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기본 암기에 들어가 있는 분자들만 여러분들이 쓸 줄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메테인이나 암모니아나 뭐 이산화탄소, 뭐 물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를 대해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면 되냐면, 이온 결합 물질이 있고 공유 결합 물질이 있는데 그네들에 대해서 특징 비교하는 게 나와요. 뭐 비교하는 게 나온다고? 특징을 비교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특징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거기 52쪽에 표로 되어 있을 거야. 녹는점과 끓는점, 물에 대한 용해성, 전기전도성, 결정의 변형. 요 네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몇 가지만 기억하라고? 네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 자, 첫 번째가 누구라고? 녹는점과 끓는 점. 그 다음 뭐야? 물에 대한 용해성. 그 다음 뭐예요? 전기전도도. 전도도. 그 다음 뭐예요? 결정. 결정의 변형. 뭐 부서지냐 깨지냐 뭐 이런 것들. 자, 그걸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 물질하고 비교해서 볼 거라고. 이해하고 이제 뭐 하면 돼? 암기하면 돼요. 암기되어 있으면 문제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려요. 그냥 어려워요?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됐나요? 단순합니다. 계산하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쵸? 근데 왜 어려워?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유민아? 그쵸? 오늘처럼 암기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애들 막 열심히 쓰고 있는데 혼자 심심하잖아. 물론 혼자 심심하지 않았어요. 뒤에 준식이도 심심했고요. 그 옆에는 재준이도 심심했어요. 그치, 재준아? 네. 공유결합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따가 저희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저희 점 찍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이온 결합 물질은 높아요. 얘 높아. 얘 높아. 얘는 대체로 낮아. 대체로 낮는데 공유 결합 물질은 또 두 가지로 봐줘야 되는 거야.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분자를 형성하는 애와 분자를 형성하지 않는 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두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대체로 나오는 얘들은 다 분자를 형성하는 애들인데 분자를 형성하지 않는 애들을 우리는 따로 뭐라 그러냐면 공유 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데 얘가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예로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혹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누가 거저로 준대요.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시원이 다이아몬드 싫어요? 좋아하죠. 그죠? 자,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흑연. 여러분들 연필 쓰죠? 샤프 쓰죠? 거기 들어가는 흑연. 얘네들은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가 아니고 공유결합을 한 애들이야. 공유결합을 하는 데인데 그냥 쭉 공유결합이 된 거야. 분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짝을 이루고 있어야 돼. 짝을 이루면서 하나처럼 행동을 하는 애들을 분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짝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걔네들 나름대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띄엄띄엄 있는 거야. 짝을 이루면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있다라고 친다면 커플을 이루면서 하나처럼 행동을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린 뭐라 그래? 분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할 때 분자도 있고 누구도 있고 분자가 아닌 애들도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둬야 된다고. 그럼 대부분은 분자다라고 생각하고 분자가 아닌 애들은 요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뭐 유리도 다이아몬드, 흑연, 유리도 요게 이제 들어가기도 해요. 황도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자주 나오는 애들은 이제 다이아몬드나 흑연. 얘도 탄소로만 돼 있고 얘도 탄소로만 돼 있어요. 탄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7번. 6번이에요. 네, 6번. 6번이고 안쪽에 전자 2개 있고 바깥쪽에 전자 4개 있겠죠? 그럼 원자가 전자수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공유결합 몇 번 할까? 4번 하겠죠. 8개로 되는 걸 좋아하니까. 4개 있으니까 4개가 더 필요하니까 4번 하겠죠. 5개 있으면 3개가 더 필요하니까 3번 하겠 거고. 6개 있으면 2개가 더 필요하니까 2번 하는 거야. 공유결합은 자체는. 그러면 얘네들은 4개 있으니까 얘는 쭉 다 주변에 다 탄소로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탄소로 쭉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분자라고 형성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됐나요? 얘만 분자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녹는점 끓는점 비교했을 때 얘는 높아요. 얘는. 왜냐면 공유결합이 엄청나게 강력하거든. 근데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액체였던 애를 뭐로 바꿔? 기체로 바꾸는 게 끓는 점이잖아. 고체였던 애를 뭐로 바꿔? 액체로 바꾸는 게 녹는 점이잖아. 그럼 고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어때? 가깝죠? 가까웠어. 가까우니까 지네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야. 붙잡고 있는데 걔네들을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그 인력을 뭐 해야 돼? 이기고서 떨어뜨려 놓겠죠. 그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온도로 표현한 게 녹는 점 또는 끓는 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지네 사이 인력이 세면 어떨까? 끊기가 어려워. 끊기가 어려우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이해 가셨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은 하나는 양이온이고 하나는 음이온이고 그 옆에 양이온 있고 그 옆에 음이온 있고 그 밑에 뭐 이렇게 식으로 쭉 배열되어 있는 애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 사이의 인력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됐나요? 얘네들도 공유결합 자체를 끊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애들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어떨까요?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분자는요. 요렇게 분자 한 덩어리, 여기도 분자 한 덩어리, 요렇게 분자 한 덩어리. 얘네들 사이에서는 공유결합을 했지만 녹점 끓는 점은 얘와 얘 사이에 아주 작은 인력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거든.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비해서 얘는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NaC에 염화나트륨이 있단 말이야. 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녹점이 900도에서 1000도 정도 된단 말이지. 그럼 꽤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의 H2O 같은 경우는 얘는 녹점이 몇 도예요? 0도잖아, 0도. 얘는 그래도 분자 중에서도 꽤 높은 애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암모니아나 메테인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다 영하야. 녹는 점이. 끓는 점이 영하야. 무슨 점이 영하라고? 끓는 점이 영하니까 녹는 점은 더 낮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꽤 높단 말이야. 아예 공유결합 자체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입장에서 얘 비교적 높고요. 얘 비교적 높지만 얘만 낮아요.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낮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분자가 아닌 공유결정이나 원자결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돼요. 이해가죠? 그 다음 물에 대한 용해성 볼게요. 이온결합 물질은 여러분들 저기 기본 암기에서 물의 이온화식 전해질의 이온화식 배웠어. 쓰는 거 했죠?
그치? 채은이하고 잘 썼죠? 유민이하고 준식이하고 재준이는 안 썼죠? 몇 개 쓰기는 했지만 그게 결국은 뭐냐면 물에 의해서 이온화가 된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야. NaCl이 있어. 걔를 물에다가 쳐 넣었어. 그럼 어떻게?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된다고. 이온으로 나눠진다고. 붙어있던 애들이 나눠진다고. 나눠졌으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요.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면 얘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얘는 무슨 극으로 이동할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서 전하의 흐름이 생기지. 전하의 흐름이 생기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전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지. 이해 가셨어? 응.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아. 잘 녹아. 잘 녹아. 됐죠? 대체로 얘네들은 잘 안 녹아요. 물론 녹는 애도 있지만 걔네들은 일부만 녹는 거야. 녹는 애들이 있어. 예외로 있어. 예외로 어떤 애들이 있느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아요. HCl, 염화수소 기체 같은 경우도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이런 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대부분은 물에 녹지 않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세 가지로 같이 볼게요. 고체 상태야, 액체 상태야, 수용액 상태야.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결합 물질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전하의 흐름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안 흘러요. 하지만 액체 상태는 얘네들의 이온결합 물질이 되어 있던 애들이 액체 상태로 됐어. 그럼 많은 에너지를 받았겠지. 그래서 녹아버렸겠지.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됐을까? 멀어졌겠지. 멀어졌으니까 좀 공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생기니까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릅니다. 수용액 상태 아까 물에 녹였잖아. 이온화가 됐잖아. 그러니까 얘도 흐를 수 있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대체로 안 흘러요. 고체 상태도 안 흐르고 액체 상태도 안 흐르고 수용액 상태도 잘 안 흐르요. 물론 공유결합 물질이면서도 전류가 흐르는 애들 대표적인 예가 있어.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대표적으로 흑연이에요. 흑연. 여러분들 샤프심 있죠? 전류 흐른다고요. 건전지에다가 전선 연결해갖고 샤프심 이쪽 하나 해갖고 스위치를 딱 닫아버리잖아? 샤프심이 빨갛게 달아오면서 전류 흘러요. 그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뜨거워요. 녹아요. 엄청 뜨거워져요. 유민이 한번 꼭 해봐. 알았죠? 나중에 내가 나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싹 이러고 오 잘린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가해집니다. 됐나요? 결정의 변형 볼게요. 결정의 변형 볼 때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그 밑에는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런 식으로 쭉 붙어 있어. 저 뒤로도 뿔마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다 이거지. 쟤네끼리 좋아하는 애들끼리 결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힘을 가해서 얘네들을 쭉 이렇게 밀었어. 힘을 가해서 밀었는데 얘네들이 한 칸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뿔마, 맞뿔, 뿔마, 맞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야 되는데 한 칸만 움직이면 어떻게 되니? 뿔뿔, 마마, 뿔뿔, 마마 이렇게 되겠죠?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끼리 뭐합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부서지는 거. 이온결합 물질은 잘 부서져요. 여러분 소금 덩어리에 힘이 약간만 가면 소금 이렇게 으깨져요? 안 으깨져요? 소금 알죠? 에? 집에 이렇게 주방 잘 찾아보면 굵은 소금 있을 거거든요? 그 힘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으깨진단 말이야.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얘네들의 구조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잘 부서지는 거야. 됐죠? 근데 공유분자, 요 분자 같은 경우는 워낙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인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고3 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 굉장히 약해. 약하니까 약간 힘을 줘도 어떻게 될까? 떨어져 나가는 거야. 소금 덩어리, 아니, 설탕 덩어리. 설탕은 분자거든요. 설탕 덩어리도 약간 덩어리로 돼 있는 상태에서 힘을 가하면 그냥 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부서져요. 분자가 인력이 약해서 그래요. 잘 깨져. 얘도 잘 깨져. 하지만 누구는 공유결정이나 원자결정을 이루고 있는 애들은 잘 안 깨져요. 다이아몬드 개 단단하죠? 엄청 단단하죠? 물론 난 다이아몬드를 만져본 적이 없어. 유미 만져본 적 있니? 없어. 주환이는요? 없어. 주환이 있어?
준식이? 네. 평생 없을 수도 있어. 네? 네, 뭐 어쨌든 그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돼요. 흑연은 선생님 창을 열면 안 돼요? 아, 흑연은 부서지긴 잘 부서지죠. 부서지긴 부서지는데 걔네들은 이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래. 흑연 같은 경우는 얇은 하나의 층으로 돼 있어요. 그 위에 또 다른 층이 겹쳐 있고 또 겹쳐 있고 또 겹쳐 있고 이런 식으로 겹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부서지는 거는 2층하고 2층 사이가 부서지는 거야. 얘네들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안 돼 있거든. 그냥 이렇게 얹어져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큰 덩어리하고 저 위에 있는 큰 덩어리 사이에 약간 인력이 생겨갖고 이렇게 살짝 얹혀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밀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찍 걷을 때 자국이 남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좀 단단하다. 잘 안 부서진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세 가지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하고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에 대해서 특징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 이 A라는 물질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B라는 물질은 다 XX야. 그럼 그것만 보더라도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누구다?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아, 얘는 누구다?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니네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화학식으로 안 나오면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A 물질이에요, B 물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거를 특징으로 나와서 이렇게 알아내는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어떤 애들이 있어요? 라는 거 한번 쭉 보시면 되고 53쪽에 보시면 탐구 자료창에 염화칼슘을 대체할 친환경 제설제 찾기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겨울이 다 지났지만 저 겨울 한철 내에 이제 눈 내리고 막 그러면은 바닥 얼어 안 얼어? 바닥 얼잖아, 그지? 자, 바닥 어는 상황에서 저기 제설 촬영대 막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 해요, 안 해요? 하죠? 거기서 뭐 뿌려요? 흰색 고체 뿌리죠? 그게 염화칼슘이거든요. 그럼 뿌리면 바닥이 녹아 안 녹아? 녹아. 좋아. 좋은데 대체할 친환경 제설제가 필요하대요. 그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걸 대체할 거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소금도 가능하고요. 바닷물도 가능하고 돌가루도 가능해요. 염화칼슘이요. 얼음하고 만나잖아? 그럼 얘네들이 얼음이 녹아버리면서 잘 녹잖아. 그쵸? 녹아버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는 점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뭐를 낮춰준다고? 어는 점을 낮춰줘. 물은 몇 도에 얼어? 0도씨에 얼지. 근데 걔네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는 점이 어떻게 된다고? 낮아져.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도씨가 됐다. 근데 현재 기온이 마이너스 2도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안 얼고 녹아버리겠죠. 그런 효과도 있고 자동차하고 지나가면서 걔네들이 또 마찰이 생기겠지? 마찰에 의한 열에 의해서도 걔네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 과정 중에서 또 열을 발생을 해요. 뭐를 발생한다고? 열을. 녹으면서 열이 발생해. 그 열로 인해서 또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녹아버리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체할 만한. 근데 얘네들 자체가 우리가 계속 쓰다 보니 이제 점점 깼어? 더 졸리면 잠깐 일어나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도 마찬가지. 녹는 점, 끓는 점, 물에 대한 용해성, 전기전도성 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지요? 비교해 줄 수 있어야 돼. 이온결합 물질이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비교해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안 느껴지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네. 다음 장 54쪽에 보시면 탐구자료창 나와 있을 거예요. 물질의 전기전도성 갖고 염화나트륨, 염화구리,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설탕, 포도당, 녹말 있는데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을 쭉 보니까 싹 다 없어. 그치? 맞지? 근데 수용액 상태의 전기전도성을 보니까 앞에 4개는 있고요. 뒤에 3개는 없어요. 그죠? 그럼 앞에 4개가 무슨 결합물질이다? 이온결합물질이고 뒤에 3개가 뭐다? 공유결합물질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거가 나온다고 문제에서. 얘네 친절하게 이름이라도 써줬지. A, B, C, D 이런 식으로 대체해갖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됐나요? 네. 그러면 전개를 해보자. 우리 제일 처음에 뭐 배웠어요? 빅뱅 배웠죠. 두 번째로 뭐 배웠어요?
별의 진화 과정 배웠죠? 그럼 빅뱅에서 누구하고 누구 만들었어? 수소하고 헬륨 만들어졌지? 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머지 원소들이 만들어졌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자, 이제 원소들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 우리 배운 게 이 내용이잖아. 이 내용에서 주 핵심은 뭐냐면 18조 원소예요. 몇 조 원소라고? 18조 원소. 18조 원소의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라고? 완벽해. 라면 5개 끓여 먹고 첫 자도 다음날 일어나고 얼굴이 안 부는 애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에? 피자, 치킨, 뭐 뷔페 가갖고 배 터지게 먹고서 자고 일어났고 체중을 재도 몸무게가 안 늘어나는 애들이란 말이야. 됐나요? 막 먹방 찍고 막 오늘은 짬뽕 먹방이야. 짬뽕 막 6그릇 먹어서 그래도 복근이 안 없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럼 우리 그런 애들처럼 되고 싶어? 쟤는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너무 되고 싶잖아. 그지? 주야. 안 그래요? 아, 안 되고 싶어요? 아, 본인은 그렇게 먹어도 다음날 눈 안 붓고 막 그래요? 예. 유민아? 그죠? 자, 우리는 평생을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평생을요. 예? 남자들은 안 한다라고 치더라도 너네들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더 이상 성장기가 안 일어나게 되면 먹은 만큼 살쪄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지금은 활동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먹은 만큼에 대해서 다 이렇게 분해를 해버려갖고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지만, 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시기다? 그러면 이제 내부 내에서 기초대사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막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런 양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 활동대사량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먹는 거는 예전보다 적게 먹지만 살은 계속 찌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18조 원소는 그런 애들이에요? 절대 아니라 그러지. 그럼 걔네들처럼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이제 원소 만들어졌으니까 걔네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은 현상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무슨 결합을 한 거고? 이온 결합을 한 거고. 무슨 결합을 한 거야? 공유 결합을 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된 거라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보니까 물,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뭐 규산염, 광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온 결합 물질이거나 또는 무슨 물질이거나 공유 결합 물질이더라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갖고 얘네들이 나름대로 안정화가 되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앞에 빅뱅 별의 진화 과정하고 연계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나요? 재진 질문? 네. 준식이? 네. 채연이? 네. 유민이? 잘 잤어요? 아, 안 잤죠. 그쵸? 그냥 눈빛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죠? 네.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 넘겨보세요. 거기 중단원 마무리 쭉 풀어주시고 중단원 고난도 문제는 꼭 안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 너 이거 왜 안 풀었니? 고난도 문제니까요. 푸세요. 알겠죠? 자, 에? 뭐 64쪽, 65쪽, 고난도는 67쪽 뭐 이렇게 있고요. 거기까지 쭉 문제 안 풀려져 있는 사람들 문제 푸시고 70쪽 보실게요. 자, 제목을 보니까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라고 나왔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나 라는 건데 밑에 내용을 A 파트 내용을 볼게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주요 원소는 지각에는 산소 규소가 많고 생명체는 산소와 탄소가 많대요. 예, 알겠습니다. 지각과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는 산소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호는 대부분 별의 진화 과정에서 배웠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밑에 탐구 자료청에 보면요. 지각에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지각. 산소가 제일 많죠? 그 다음 누구? 규소. 1등, 2등만 기억하자고. 대기에는요? 질소, 산소예요. 해양화는요? 산소, 수소. 사람은요? 산소, 탄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 물질하고 무슨 결합 물질에 대해서 배웠어? 공결합 물질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쵸?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넘어와서 그런 애들이 지각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내 몸이 산소도 많고 탄소도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수소고 세 번째로 많은 게 수소고 뭐 이런 애들이 쭉 있대. 그럼 걔네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라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거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각 먼저 갈게요. 누구 먼저 가자고? 자, 지각은 대부분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다고?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대요.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누구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산소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규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71쪽에 규산염 3연체 보여요? 보이죠? 중심에 누가 있어? 규소가 있고 주변에 누가 결합되어 있어요?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3연체를 그렸다라고 쳤을 때 요쪽 끝에 산소, 요것도 끝에 산소, 요것도 끝에 산소, 요것도 끝에 산소가 있고 요 중심쯤에 이렇게 규소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대. 근데 얘하고 사이에 거리가 가까우면 지네끼리 반발력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 반발력 서로 밀어낸단 말이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최대한 얘네들을 어떻게 해놓는 게 좋겠어? 제일 멀리 떨어놓는 게 좋겠지. 그럼 4개인데 제일 멀리 떨어놓는 방법이 단면이라고 한다면 90도가 제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되니까. 그지?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뜨리는 방법이 바로 입체야. 입체 구조에서 중심에 이렇게 있고 요래 하게 되면 요 각도가 몇 도가 나오냐면 109.5도가 나와요. 몇 도가 나온다고? 90도가 나. 109.5도가 나. 109.5도가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3연체 구조로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규소가 여기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2개는 공유결합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온이 착 달라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개의 이온은 2-의 형태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원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믹스로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구조만 약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써있냐면 SiO4인데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얘는 중성이야. 얘도 중성이고 얘도 중성 상태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관이 없는데 O2-의 이온이 2개가 붙어 있었고 전체적인 전하량이 뭐가 된 거야? 4-가 된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나요? 왜 3연체 구조를 가져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나요? 대부분의 지각의 흙들, 돌들 이런 애들이 다 얘를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런 애들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이 혼자 있는 애들도 있고요. 한 줄로 쭉 배열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 줄이 어떻게? 위에도 연결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그 연결된 게 하나의 판의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판 자체가 쭉 입체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대. 그래서 거기 5가지가 나왔어. 첫 번째 뭐? 독립형. 그 다음 단사슬. 그 다음 복사슬. 그 다음 판상. 그 다음 망상. 자, 선생님 얼굴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유민해 보세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됐나요? 채연이 한번 해보세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재준이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준식이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요거 순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대표적인 광물도 이름 적혀 있어요. 감남석, 독립형은 감남석, 단사설은 휘석, 복사설은 갑섬석, 판상은 흑음모, 망상은 2개, 석영, 장석. 요거까지 기억해 두셔요. 자, 뭔 소리냐면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런 애들이 쭉 한 줄로 연결돼 있대. 그게 단사슬이야. 한 줄로 연결돼 있으면 얘 산소 하나를 같이 공유하면서 한 줄로 연결돼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단사슬은 산소를 하나 공유하는 거야. 그럼 복사슬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 줄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서도 돼 있죠? 그럼 하나 입장에서 얘하고도 공유하고 얘하고도 공유하게 되고 위에하고도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랑 이쪽에 있는 애랑 공유한다 그래갖고 산소 공유 개수가 몇 개? 2가지가 되는 거죠. 판상은 몇 개? 3개. 밑에도 있으니까. 그죠? 그럼 망상은? 위아래도 있죠? 그러니까 4개. 요거 이해가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일단 5가지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이잖아. 산소 공유 개수도 물어본단 말이야. 독립형은 산소 공유 개수 있어 없어? 없어. 0, 1, 2, 3이야. 이해갔죠? 여기까지? 0, 1, 2, 1, 2, 3, 4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대표적인 광물까지 외워두시면 된다고. 독립형은 누구? 감남석. 단사슬은? 휘석. 복사슬은? 각섬석. 판상은? 흑음모. 망상은? 석영과 장석. 각섬석, 휘석, 아니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자경. 석영장석. 됐나요? 요거까지 외워두시면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거 웬만하면 풀려요.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 부분에서는. 오케이 오케이? 산소 공유를 안 하죠. 혼자 있으니까. 자, 맨 밑에 규산형 광물의 성질을 볼게요. 감남석은 깨지는 형질을 가지고 있고요. 휘석은 쪼개진대요. 몇 방향으로? 2방향으로. 각섬석은 얘도 쪼개진대. 2방향으로. 흑음모는 한 방향으로 쪼개진대. 석영은 깨지고 장석은 쪼개진대죠. 결국은 이거 자체가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됐니? 암기하세요. 조니 얘기해봐. 처음부터. 독립형. 산소 공유 개수는 0개. 대표적인 광물은 감남석. 그 다음에 단사슬. 산소 공유 개수 1개. 대표적인 광물 휘석. 그 다음은 복사슬. 복사슬 했잖아. 복사슬 맞네요. 복사슬. 산소 공유 개수는 2개. 대표적인 광물은 각섬석. 각섬석. 그 다음은 판상. 산소 공유 개수는 3개. 대표적인 광물은 검해. 흑음모. 마지막으로 망상. 산소 공유 개수 4개. 대표적인 광물 석영, 장석. 채연이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요. 독립형은 산소 공유 개수 0개. 대표적인 광물 감남석. 그 다음에 단사슬은 대표적인 광물 휘석. 그 다음은 어차피 산소 공유 개수는 그냥 순서대로 0, 1, 2, 3, 4 하면 되니까. 아니 단사슬의 대표적인 광물 휘석. 그 다음에 복사슬 대표적인 광물 각섬석. 그 다음에 판상 대표적인 광물 흑음모. 마지막으로 망상 대표적인 광물 장석하고 석영.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분이 외웠죠? 아니 외웠냐고요? 외울 거죠? 네, 외우세요. 자, 재준아. 각섬석이 무슨 구조를 가졌죠? 네? 각섬석? 뭐요? 각섬석이 무슨 구조를 가졌죠? 예? 네?
아니 무슨 구조를 가졌냐고. 망상이야 뭐 판상이야 뭐 이런 거. 복사슬이에요. 준식아 흑음모는요? 판상이고요. 유민아 감남석은요? 하나 연계. 이름을 뭐라 하더라? 그 내가 물어본 건데 왜 너 나한테 또 물어보고 있니? 단사슬 독립형. 자 넘겨주세요. 자 넘기시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걔는 이제 중심으로 누굴 보냐면 탄소를 봅니다. 누굴 본다고요? 탄소. 지각은 누굴 봤지? 규소 원자번호 몇 번이죠? 14번. 14번이야. 안쪽에 몇 개? 2개. 바깥쪽에 몇 개? 8개. 바깥쪽에 몇 개? 4개. 바깥쪽에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몇 개 있다고? 4개 있어요. 탄소 원자번호 몇 번이야? 6번. 얘도 안쪽에 2개. 바깥쪽에 몇 개? 4개. 몇 개 있어요? 4개. 4개 있네요. 4개 있으면 공유결합 몇 번 해요? 4번.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얘도 제일 많이 공유결합하는 애라고. 얘도 제일 많이 공유결합하는 애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결합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하겠죠. 가능하니까 여러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탄소화합을 볼게요.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에 수소나 산소나 질소 등 여러 원소가 공유결합하였고 만들어진다. 중심으로 탄소를 갖는 이유는 탄소가 공유결합을 최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나요? 네. 탄소화물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므로 생명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대요.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은 탄화수소, 단백질, 포도당, 지질, 핵산 요런 애들이 있대요. 얘네들 싹 다 탄소화합물이래요. 싹 다 누가 있다는 얘기야?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 탄소가 뭐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이런 애들로 공유결합하고 있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몇 조 원소라고요? 14조 원소. 원자과 전도소 몇 개라고? 4개. 공유결합 최대 몇 개 할 수 있다고? 4개 할 수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중심이 된 거야. 이해가요? 근데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대. 거기 지금 밑에 탄소화물의 다양성 해갖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요거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사진 안 찍어도 되죠? 아니요. 그럼 살짝 빨리 후딱. 네. 네네. 됐죠? 자. 자, 탄소는 결합을 총 몇 번까지 가능하다고? 4번까지 가능하대요. 자, 탄소록 제일 기본적인 애가 CH4라는 애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 CH4. 그럼 C를 앞에 있는 애 가운데다 이렇게 놔보자고. 수소가 4개 있으니까 4개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얘는 헬륨처럼 되고 싶죠. 근데 얘는 전자 하나밖에 없어. 헬륨은 전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얘는 전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전자 하나를 공유하겠네요. 얘도 그러겠네. 얘는 원자과 전도소 몇 개라고? 4개. 4개니까 얘도 공유를 4번 해야겠네. 근데 다행히도 4개가 있네요. 그쵸? 4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공유를 하고 여기도 공유를 하고 여기도 공유를 하고 여기도 공유하고. 얘는 비공유 전자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리 다 공유 전자쌍으로만 되어 있는 애야. 이런 걸 우리는 메테인이라고 표현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리에 요 자리에 CL이 이렇게 붙어도 된다고. CL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17번. 원자과 전도소 몇 개야? 7개. 그럼 하나만 더 필요하지? 그럼 하나만 공유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다른 애가 이렇게 붙어 안 붙어? 비공유 전자쌍 있겠죠? 그럼 아까 CH4랑 CH3의 CL이랑 같은 물질일까 다른 물질일까? 다른 물질이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결합이 가능하다고. 얘 대신에 또 CL 하나 더 채워낼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CL 대신 체환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CL 대신 체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탄소가 결합을 4번이나 가능하니까 이렇게 다른 애로 치환해도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요거 이해 가셨어?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쌤 얘네들도 90도의 각을 이룰까요? 아니에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조를 이루냐면 삼면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삼면체 구조를. 가운데 탄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H 위에도 H 여기도 H 여기도 H 해갖고 이렇게 정삼면체 구조를 갖는다고. 됐니? 그럼 얘네들도 단사슬 형태로 쭉 연결이 될까 안 될까? 될 수 있겠죠. 앞에 배웠던 것처럼. 그죠? 복사슬 형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겠죠. 흑운모처럼 뭐도 될 수 있을까? 판상도 가능하겠죠. 장석이나 석영처럼 뭐도 될 수 있을까? 망상도 가능하겠죠. 망상이나 판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뭐를 이루어야 돼 있을까? 망상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망상 형태로 되게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애들이 우리가 익숙한 탄수화물, 단백질, 포도당, 지질, 핵산 이런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 탄소가 있다고. 누가 있다고? 탄소가 있다고. 자, 그럼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무슨 구조도 가능하냐면 사슬 구조도 가능하대요. 무슨 구조도 가능하다고? 사슬 구조. 가지 구조도 가능하대요. 그죠? 고리 모양도 가능하대요. 그죠? 근데 탄소들끼리 이중결합도 가능하대요. 탄소끼리끼리 뭐도 가능하대? 삼중결합도 가능하대요. 자, 한번 보자. 사슬 구조로 대표적인 예로 C, 2, H, 4에다가 6, 요런 애가 있다라고 치자고. 그럼 얘는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C가 2개 있잖아. 그럼 C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결합 요거를 선으로 이렇게 표현할게. 마디라고 보통 표현하거든. 마디 이렇게 해놓고 H가 총 6개야. 그럼 여기 H, 여기도 H, 여기도 H, 여기도 H, 여기도 H, 여기도 H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탄소가 더 추가가 되면 이 자리에 탄소가 있으면서 나머지가 또 수소로 붙는 거야. 또 탄소가 추가되면 그 자리에 또 이렇게 붙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애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이지. 이 친구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에테인이라고 해요. 얘 이름이 뭐였어? 메테인이었죠? 메테인 되게 많이 들어봤어? 에테인은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뭐에서 탄소가 하나 더 붙었어? C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머지가 다 H로 이렇게 붙어있어. 그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프로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프로판이라 그랬어. 프로판 들어본 것 같아? 못 들어본 것 같아? 프로페인은요?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럼 여기서 탄소 하나 더 넣어볼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얘는 뭐라 그러냐면 뷰테인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근데 명칭이 바뀐 이름이고 바뀌기 전에 이름은 부탄. 들어본 것 같죠? 그래야지 다 사수구조로 돼 있는 거야. 부탄가스 들어봤잖아. 미국 갖고 부탄가스 주세요. 부탄가스 프리즈. 그러면 뭐래? 꺼져 이런다고. 뭐라 그래야 돼? 뷰테인 가스 프리즈 이러면 이렇게 갖다 주겠죠. 알겠습니까? 이래야지 다 사수구조로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더 연결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어마어마하게 가능하겠죠? 그런 애들. 그런 게 가능하다고. 근데 뭐도 가능하냐면 가지도 가능하대. 뭐가 가능하다고? 가지. 삐뚤. 왜? 삼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일자가 아닐 거 아니야. 삐뚤 된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탄소가 붙는 거를 우린 가지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붙은 걸 가지라고 한다고. 예를 들어서 뭐냐면 C 이게 뷰테인이잖아. 나머지 다 수소가 있다라고 치고.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C가 4개에 H에 10개를 가지고 있는 애가 얘가 뷰테인이야. 근데 뷰테인은 뷰테인인데 C 이렇게 갖는 애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똑같아. C4에 H10으로 똑같단 말이야. 얘도 C4에 H10이고 얘도 C4에 H10이거든요. 얘의 정식 명칭은 노멀 뷰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가지를 달렸어 아이소라고 해서 아이소 뷰테인이라고 해요.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 다른 물질이야. 농적근의 점이 다르다고. 성질이 다른 물질이라고. 같은 개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유민아. 아유, 막 달라져. 주원아. 유민아, 알겠어? 가지가 달림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 봐봐. 뭐래? 고리래. 고리는 뭐냐면 C가 4개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C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결합 2번 했으니까 2번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죠? 나머지 수소로 이렇게 붙겠죠. 수소 생략하고. 얘가? 그럼 또 새로운 애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거기서 또 뭐도 가능하대? 이중결합도 가능하지? 그럼 얘네들은 지금 탄소들끼리 몇 중 결합을 했어? 단일 결합을 했죠? 탄소들끼리 이렇게 이중도 가능하다. 그럼 또 다른 물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중이 가능하다. 그럼 또 다른 물질이 돼. 이렇게 이중이 가능하다. 그럼 또 다른 물질이 되는 거야. 근데 뭐도 가능하대? 3중도 가능하대죠? 와우.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탄소화물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도 탄소화물이에요. 마스크도 탄소화물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탄소화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신발 다 탄소화물이에요. 얘 손톱도 탄소화물이에요. 이중결합이 뭐예요? 탄소하고 결합을 전자를 2개씩 공유했다고. 1개씩 공유하면 단일결합, 2개씩 공유하면 이중결합, 3개씩 공유하면 3중결합, 3개씩까지만 가능해요. 4중결합은 없어요. 4중결합하면 전자가 한쪽으로 다 쏠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해. 이거 어떻게 해? 안 해.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잖아. 가운데 C 있고 산소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전자를 공유했죠. 요게 2개죠? 이중결합이다 이거지. 그럼 얘는 쓸 때 C에 이중결합 O에 이중결합 O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지. 당연히 여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겠죠. 원래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구분돼요?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어마어마하다 안 하다? 어마어마하다. 무슨 거죠? 사슬 구조도 가능하지만 가지 구조도 가능하고 고리 구조도 가능하고 이중결합도 가능하고 삼중결합도 가능하고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요걸 대학교 가면요 유기화학이라고 배워요. 뭐라고 배운다고? 유기화학. 선생님도 배웠거든요.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게 다 탄소화합물하고 관련된 내용이야. 책이 어느 정도 두껍냐면 책이 이 정도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재밌겠죠? 1년 동안 배워요. 엄청 재밌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이 배우다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교수님이 너무 쪼시는 거야. 너무 쪼아.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 그치? 그 교수님은 시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더라고. 지치게 만들더라고, 사람을. 환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안 봤어. 짠나갖고. 그랬더니 F를 주시더라고. 젠장. 그래서 다시 재수강했어요. 재밌었겠죠? 탄수화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되어 가서 다음 진도를 나가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으니 다음 시간에 그런 탄소화합물의 구조가 어떠그래? 우리 이제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신소재 하면 1단원이 끝나 안 끝나? 끝나버려. 그러면 보통은 1단원이 시험 때 여러분들 총 크게 4개 단원이 있거든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4개 단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1단원까지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좀 빠른 데는 2단원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단원을 끝내는 상황으로 정리를 하자 이거지. 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계속 하면서 테스트도 계속 보면서 시험 100점 맞아야죠. 그쵸? 100점 안 맞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 먹고 싶죠? 100점 맞으면 누가 제일 기분 좋아요? 저요. 여러분들. 그 다음 누가 좋을까요? 엄마요. 부모님요. 그 다음 누구 좋을까요? 선생님. 그건 나 정도? 난 넘버 3밖에 안 돼요. 그죠? 알겠습니까? 점수가 잘 나오면 누가 제일 좋다? 본인이 제일 좋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제발요.